찬란한 별이 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상징이자 대중문화의 살아있는 역사였던 나훈아 선생님이 7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과 함께 호흡해온 그의 존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병약한 모습을 끝내 대중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던 그의 고집은 마지막까지도 무대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예술가의 순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됐고 목소리도 이전만큼 힘차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팬들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고 하나, 가사 한 줄조차 허투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 속에서 살았고 무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했던 진정한 예인이었습니다. 나훈아의 자녀들이 그의 관을 껴안고 오열했던 그날의 장면은 단순한 가족의 슬픔을 넘어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모든 이들의 울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의 고단했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이었기에 그의 마지막 모습이 그토록 참담하게 가슴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이자 국민의 가수였던 한 사람의 무게는 자식들에게도 끝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단지 히트곡 몇 개로 기억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곡을 쓰고 직접 가사를 다듬으며 무대를 설계하고 트로트의 미학을 다시 정의한 예술인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지 유행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 위에 흐르던 눈물이고 아버지의 막걸리 잔 위에 맺혔던 고단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홍시, 태수형, 고장난 벽시계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서민들의 심장을 울린 노래였습니다. 그의 건강은 최근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공연과 끊임없는 음악 작업은 그를 서서히 지치게 했고 의료진조차 그가 지금껏 어떻게 버텨왔는지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몇몇 관계자들은 그가 무대를 내려와야 한다고 권했지만 그는 늘 나는 노래로 태어나서 노래로 죽는다고 말하며 마이크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간과 심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으며 최근에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무대를 준비했고 새 앨범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작곡을 계속했던 그의 모습은 음악이 단순한 일이 아닌 그의 전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그의 가족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던 시기를 곁에서 함께하며 점점 야위어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매일같이 가슴을 짓누르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훈아는 자식들에게조차 괜찮다는 말만을 되풀이했으며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조차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팬들이 찾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한 손에 국화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노래를 틀어 조용히 따라 부르며 추모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중의 삶과 고통을 함께한 나훈아는 단지 가수가 아닌 국민의 서사시였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위로가 있었고 그 속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그가 마지막까지도 신곡 가사를 수정하고 있었으며 죽기 전날 밤에도 악보를 보며 곡의 흐름을 중얼거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술을 놓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창작했고 음악이 삶의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동행자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은 단지 이별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위대한 삶에 대한 경애와 감사, 그리고 아버지로서 예술가로서 남긴 유산에 대한 숭고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관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영원한 무대 위에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노래방 반주기에 가장 많은 곡이 수록된 가수,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하고 부른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는 단지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나훈아가 떠난 자리에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있지만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입술과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는 내 삶의 반쪽이었소. 비록 한 무대에 서지는 않았어도 우리는 같은 하늘을 나눠 가진 존재였지요. 이 말은 나훈아의 별세 소식을 들은 후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한 가수 남진이 남긴 첫 마디였다. 자타공인 1970년대 한국 가요계를 양분한 두 슈퍼스타, 남진과 나훈아. 경쟁자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예술적 동지였던 두 사람의 인연은 한국 대중가요 역사 그 자체였고 수많은 이들의 추억을 함께한 시대의 그림자였다. 남진은 말없이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다. 나훈아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년을 함께 숨쉬고 경쟁하며 버텨온 무대 위에 또 다른 자아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단순한 동료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의 붕괴였다. 그는 늘 내 앞에 있었소. 그리고 그가 있기에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요. 남진은 떨리는 손으로 나훈아의 영정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다. 나훈아와 남진.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을 지녔다. 남진은 서구적 리듬과 화려한 무대를 무기로 삼았고 나훈아는 한국인의 정서와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대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철저히 의식했고 때로는 묵묵히 존경했으며 때로는 말없이 경쟁하며 예술적 자극을 주고받았다. 그가 새로운 곡을 발표하면 나는 조용히 스튜디오에 들어가 한 달을 꼼짝 못하고 곡을 썼소. 그의 존재는 내게 늘 자극이자 채찍이었지요. 그렇게 말하는 남진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쌓인 깊은 동지애가 묻어 있었다. 이번 나훈아의 별세는 남진에게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한 축이 붕괴되는 것이었다. 그는 기자들과의 짧은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눈을 감으며 숨을 골랐다. 우리는 경쟁자였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나를 자극했고 나의 무대는 그에게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그의 무대를 볼 수 없고 그와 함께 숨쉬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나훈아는 총 3,000곡에 가까운 곡을 취입했고 그중 1,200곡 이상이 자작곡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그의 히트곡만 해도 120곡이 넘으며 앨범만도 200장을 상회한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가왕개황, 트롯의 황제라 불릴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전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남진이었다. 남진은 자신과 나훈아의 관계를 운명이라 표현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덧 그 산꼭대기에 다다른 지금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숨결은 여전히 바람이 되어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의 노래가 살아있을 겁니다. 나는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예술을 사랑했고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형, 고생 많았소. 먼저 가 있으시오. 나도 곧 따라갈 테니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마치 한편의 가사처럼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한 명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그 목소리는 시대를 대변하고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 고통과 희망을 노래한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에서 그 이름을 가장 굵직하게 새긴 인물, 바로 나훈아가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정의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며 수수께끼로 가득한 매혹적인 서사시였다. 그는 1947년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것보다 더 젊다는 설이 유력하다. 나훈아는 데뷔 초창기 험한 연예계에서 얕보이지 않기 위해 나이를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정설이 퍼져 있다. 실제로 그의 동료인 남진은 과거 한 방송에서 조용필을 통해 들었는데 나보다 5살에서 6살은 어리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LP 음반 속에 적힌 출생연도도 1950년, 1951년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여러 증언과 정황은 결국 그가 빠른 1911년생이라는 설에 무게를 싣는다. 그의 나이는 미스터리였지만 목소리만은 언제나 진실이었다. 소년 나훈아는 부산 대동중학교 시절 야구 선수로 활약했다. 같은 시기 유태중 감독과도 동기였으며 허구연 해설위원은 중학교 시절 그는 정말 노래를 잘 불렀다고 회상했다. 경기 후 장기자랑 시간마다 그가 무대에 오르면 운동장 전체가 노래에 물들었다. 그런 그가 진정한 가수로서의 운명을 인식한 순간은 서라벌 고등학교 1학년 봄 소풍이었다. 우이동 골짜기에서 불렀던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한 곡이 바람을 타고 온 동덕여고 학생들의 환호로 이어졌고 그날의 감동은 오늘날까지도 목격자들의 가슴속에 깊게 남아있다. 그때부터였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엽서를 써서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냈고 그는 그 응답에 걸맞은 목소리로 시대를 울리게 되었다. 무대에서 그는 신이었다. 묵직하고도 중후한 저음, 그러면서도 날카롭고 절묘한 고음을 오가는 완벽한 조율.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라 불리는 특유의 창법은 나훈아를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었다. 수많은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싣고 서사를 엮으며 혼을 불어넣는 예술이었다. 나훈아를 모창하다 실패한 수많은 이들은 결국 모창 금지 가수라는 전설의 반열에 그를 올려놓았다. 그의 노래는 단지 인기 있는 곡이 아니었다. 그는 대부분의 히트곡을 자신이 직접 작곡했다. 이처럼 가수이자 작곡가로서도 정점을 찍은 그는 고장난 벽시계, 남자라 울지 못했다, 행운처럼 다른 이의 손에서 탄생한 곡도 혼을 불어넣으며 나훈아의 노래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부렸다. 자작곡 중 강진애처럼 본래 그가 직접 불렀던 곡도 있었고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심수봉의 여자이니까처럼 드물게 다른 가수에게 넘긴 곡들도 나훈아의 감성이 배어 있었다. 그의 창작 세계는 언제나 실험적이면서도 대중적이었다. 블루스와 민요를 절묘하게 트로트에 녹여내는 작업을 평생 이어갔고 그의 노랫말은 유난히도 칠음절 구성의 절묘함을 지녔다. 덕분에 듣는 이에게는 자연스럽고 부르기 쉬우며 감정의 흐름을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한편의 시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무대 장악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 그는 팔을 들어 올리곤 했다. 한 팔을 올리면 자신이 작사 또는 작곡한 곡이라는 의미, 양팔을 들면 작사와 작곡 모두를 직접 했다는 상징이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첫 음이 흘러나오면 바로 환호가 터졌다. 노래 하나에, 공연 하나에 사람들의 삶 전체를 녹여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가 가왕기의 황이라 불리는 이유였다. 무대 아래에 그는 음악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장인이었다. 방송보다는 무대를, 말보다는 음악을 믿었던 그는 긴 공백기와 미디어와의 단절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 중심에 존재했다. 그가 나타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고 모든 세대는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졌다. 나훈아는 그 이름 하나로도 이미 전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목소리가 아닌가.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노래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던 한 예술가. 그가 왜 자신의 나이조차 신비로 감췄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삶을 단순한 가수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훈아는 시대를 이끈 목소리였고 동시에 시대를 품은 심장이었다. 사람들은 늘 빛나는 무대 위에 그를 기억한다. 화려한 조명 아래 황금빛 한복을 입고 목소리 하나로 수천 명의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나훈아. 그러나 그 눈빛 저 깊숙한 곳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타의 고독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지만 끝내 다가가지 못한 한 아들의 깊은 그리움이었다. 나훈아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1950년대 한국에서는 드물게 외항선을 타는 무역선 선원이었다. 덕분에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들여온 축음기, 음악을 틀 수 있는 기계를 집에 두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었다. 음악은 그의 유년 시절의 배경이자 숨결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랑에 빠진 음악은 그의 아버지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성공은 늘 정해져 있었다. 의사, 판사, 검사. 특히 중학교 시절까지 우등생으로 불리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범이었던 그는 누구보다 엘리트 코스를 밟을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성악가로 삼고 있었고 형과 함께 서울의 서라벌 예술고등학교로 유학까지 오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그때 그를 찾아온 운명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작곡가 심형섭. 우연히 그와 만나게 된 것이 나훈아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다. 심형섭은 그의 목소리에서 남다른 매력을 발견했고 오아시스 레코드의 손진석 사장에게 소개한다. 손 사장은 LP 한 장을 무료로 녹음하게 해주겠다며 그에게 제안을 한다. 나훈아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운명에 손을 내민다. 그렇게 탄생한 그의 첫 노래. 그것이 그를 평범한 소년에서 전설로 이끌게 될 첫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끝내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아들이 대중가수로 활동하는 것을 평생 인정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 무대에 선 적도 인터뷰에 등장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나훈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 가수라는 직업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분은 끝까지 등을 돌리셨죠 라고 회고한 바 있다. 무대에서 수만 명의 관객이 박수를 보내는 동안 단 한 사람,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한 사람, 은들 그의 등 뒤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나훈아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화려한 카리스마와 황제 같은 존재로 기억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을 갈망하는 소년의 마음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음악으로 울었고 노래로 사랑했고 무대로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다. 그의 무대는 곧 그의 고백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웃고 우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가 2020년 콘서트에서 남긴 이 말은 단순한 가사의 한 소절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처럼 들린다. 세상이 그에게 준 상처, 가정이 준 외로움, 그리고 음악이 주는 위로.
이 모든 감정이 그의 노래에, 그의 눈빛에, 그의 침묵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이제 그를 더 이상 단지 히트곡이 많은 가수, 무대 퍼포먼스가 뛰어난 예술가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나훈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음악에 던진 사람이었다. 인정받지 못한 아들로서의 슬픔도, 무대 뒤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외로움도 그는 다 노래로 바꿔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화답할 차례다. 나훈아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며 그의 상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는 바라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 무대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내 노래를 듣고 위로받았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의 노래로 위로받았고 웃었고 울었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나훈아의 존재 자체를 노래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 그의 삶 속에 감춰진 진심, 그의 음악 안에 깃든 따뜻한 외침, 그것을 껴안고 그를 기억하자. 그리고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다. 선생님, 당신은 가왕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